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에 이 김미영 전환기 정의연구원 원장이 페이스북에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 실사용자가 최순실이 아닌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캠프의 SNS팀 신혜원 씨가 맞다고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김미영 원장이 이미 신혜원 씨를 만나서 다 확인을 했고 그 내용을 페이스북에 아주 상세하게 올렸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확인했고요, 따로 신혜원 씨에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정확한 겁니다. 남에게 뭐 들어 이게 아니고 신혜원 씨가 내가 직접 받아서 내가 썼다, 이 내용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신혜원 씨는 서강대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해서 서강포럼 사무국장으로 일할 때 고 이춘상 보좌관의 요청으로 2012년 10월 박근혜 대통령 대선 캠프에 합류해서 SNS 담당으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신혜원 씨가 지난해 10월 24일 손석희 JTBC의 태블릿 PC 보도를 보고 이거 이상하다. 뭐 전화번호 목록이 뜨잖아요. 뭐 김 팀장이니 뭐니 이게 쭉 뜨지 않습니까? 그리고 카카오톡 좀 뜨고 메일로 다운받았다는 SNS 팀 운영 방안, 이거 볼 때 이거는 최순실이 아닌 대선 캠프 SNS 팀에서 쓴 태블릿 PC 같은데,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2012년 10월 말쯤 이춘상 보좌관은 실제로 거의 박 대통령을 같이 다녔기 때문에 SNS 팀 사무실에서 별로 일을 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김철균, 원래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뉴미디어 비서관을 했던 김철균 씨가 SNS 본부장으로 와서 10월 말경 이 태블릿 PC로 좀 카톡을 좀 관리해라, 줘서 자기가 뒷면을 보니까 삼성 출시된 기종, 지금 JTBC가 보도한 기종과 똑같다는 거죠. 그걸 받아서 썼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럼 그 전에는 이거 누가 썼냐? 조진욱 전 청와대 행정관이 썼다는 겁니다. 그건 뭐 대선 SNS 캠프팀에서 다 알려진 거고, 그리고 이 태블릿 PC는 김한수 전 행정관이 개통해서 SNS팀에 줬다. 왜냐하면 그 당시 SNS팀이 결성됐을 때 돈이 없어가지고 캠프 자금으로 만들 수가 없어서 김한수가 마레이 컴퍼니 자기 회사로 개통을 해서 SNS팀에 넘겨준 거다. 그래서 그건 본인은 그때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태블릿 받자마자 확인해서 이건 삼성 기종이고 이거는 김한수가 개통한 거구나. 그때 당시부터 이거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PC 가지고 뭘 했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대선 홍보 카톡 계정을 오픈했는데 그걸로 관리했다는 거예요. 이 태블릿 PC로. 그리고 자기가 관리하다가 새롭게 젊은 남자 직원이 와서 이걸 또 그 사람에게 줘서 카톡 계정 관리해라. 그래서 그 남자 직원도 카톡 계정을 관리했다. 그래서 그 신혜원 씨 주장은 JTBC가 보도한 대로 이 태블릿 PC로 문서 수정 작업을 하기는 워낙 불편해서, 저도 써봐서 알아요. 화면에다가 이거 친다는 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런 작업한 적이 없고 다 카톡 계정을 관리하는 데만 썼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거 저는 그때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 때는 확인을 못했는데 이 도태우 변호사가 확인해 보니까 박 대통령 관련 최순실의 국정농단의 가장 큰 스모킹건으로 영향을 미쳤던 드레스덴 연설문이 이 태블릿 PC에 한글 파일로 들어온 게 아니라
GIF 그림 파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것도 외부에서. GIF 파일 가지고 무슨 수정을 합니까? JTBC 이거 알았죠, 분명히. GIF 파일이라는 걸.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지금부터는 이른바 청와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 관련 소식을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지난주 JTBC는 최순실 씨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고영태 씨를 취재한 내용을 단독으로 보도해드렸습니다. 최순실 씨가 유일하게 잘하는 것이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내용을 보도하자 청와대 이원종 비서실장은 정상적인 사람이면 믿을 수 있겠느냐, 봉건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JTBC가 고 씨의 말을 보도한 배경에는 사실 또 다른 믿기 어려운 정황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JTBC 취재팀은 최순실 씨의 컴퓨터 파일을 입수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최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받아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 씨가 연설문 44개를 파일 형태로 받은 시점은 모두 대통령이 연설을 하기 이전이었습니다. 먼저 김필준 기자의 단독 보도를 보시고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최순실 씨 사무실에 있던 PC에 저장된 파일들입니다. 각종 문서로 가득합니다. 파일은 모두 200여 개에 이릅니다. 그런데 최 씨가 보관 중인 파일의 대부분이 청와대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취재팀은 특히 최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했다는 최 씨의 측근 고영태 씨의 진술과 관련해 연설문에 주목했습니다. 최 씨가 갖고 있던 연설문 또는 공식 발언 형태의 파일은 모두 44개였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박 대통령의 유세문을 비롯해 대통령 취임 후 연설문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최 씨가 이 문건을 받아 열어본 시점은 대통령이 실제 발언했던 것보다 길게는 사흘이나 앞섰습니다. 상당수 대통령 연설문이 사전에 청와대 내부에서도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설문이 사전에 청와대와 무관한 최 씨에게 전달됐던 사실은 이른바 비선실세 논란과 관련해서 큰 파장을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예, 지금 보신 것처럼 최순실 씨는 무려 44개의 대통령 연설문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받아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연설문이었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지금부터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이른바 드레스덴 연설문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철학이 가장 잘 녹아있다고 평가받는 연설문이기도 하죠. 박 대통령은 지난 2014년 3월에 독일 드레스덴에서 이른바 통일 대박론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내놓았던 겁니다. 대북관계 로드맵이기도 해서 극도의 보안 속에 내놓았던 자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최순실 씨가 이 드레스덴 선언문 역시 하루 전에 받아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 대박론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2개월 뒤 독일 드레스덴 연설에서 구체적인 방법론을 내놓습니다. 한국의 자본, 기술과 북한의 자원, 노동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의미하며 장차 한반도 경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연설은 오바마 대통령이 공식 지지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만큼 극도의 보안 속에 작성됐던 걸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JTBC 취재팀이 입수한 최순실 파일에 따르면 최 씨는 박 대통령 연설이 있기 하루 전 드레스덴 연설문의 사전 원고를 받아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대통령 연설이 시작된 건 한국 시각으로 3월 28일 오후 6시 40분쯤. 최 씨가 파일 형태로 전달된 원고를 열어본 건 3월 27일 오후 7시 20분입니다. 하루가 빠릅니다. 그런데 최 씨가 미리 받아본 원고 곳곳엔 붉은 글씨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박 대통령이 실제로 읽은 연설문에서 일부 내용이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래 놓고서 손석희 일당들은 드레스덴 연설문을 최순실이 수정했다. 백주대낮에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건 바로 방통심의에다가 제소하겠습니다. 이 건은 뭐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신혜원 씨는 대선이 끝나고 12월 말 캠프를 떠나면서 이 태블릿 PC를 김희종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반납을 했다. 그리고 나중에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를 김미영 원장이 페이스북에 올리니까 그걸로 확인해 보니까 뭐 저도 확인했는데 대선 이후에 인수위 시절에도 박 대통령 관련 뉴스 검색과 홍보 문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걸 봤을 때는 김희종 전 행정관이 이걸 들고 청와대에서 계속 썼을 것 같다. 썼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신혜원 씨가 이 김희종 전 행정관과 최근에 통화를 해보니까 신혜원 씨가 자기에게 준 태블릿 PC는 자기가 폐기를 한 거고 JTBC가 보도한 건 또 다른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태블릿 PC가 또 늘어났어요. 지금까지 3개잖아요. 이제 4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태블릿 PC가 100대고 1000대고 관계없이 김한수 행정관이 6월 22일 날 마레이 컴퍼니를 통해서 개통한 태블릿 PC가 한 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이 김희종 행정관 말이 맞으려면은 그거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거짓말이에요. 김희종 전 행정관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한수, 김희종 한 통 속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런지 몰라도 이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고 탄핵에 선동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김한수 전 행정관은 지난주 박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2012년 6월 22일 태블릿 PC를 개통한 뒤 이춘상 보좌관에게 주었다고 증언을 확인했습니다. 왜 확인했다는 표현을 쓰냐면은 검찰은 지난해 11월 9일에 김한수가 태블릿 PC 개통해서 이춘상에게 줬다는 건 거짓말이고 최순실 생일 선물을 줬다고 발표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12월 달에 김한수하고 통화해서 확인했어요. 자기는 최순실에게 생일 선물을 줬다고 말한 적 없다. 이춘상에게 줬다고만 얘기했다. 검찰이 거짓 발표한 겁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국정농단의 실체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최순실 씨는 여전히 검찰에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청와대 주요 문건이 들어있던 태블릿 PC는 자기 게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은 최순실 씨가 생일 선물로 받은 거라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임찬정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청와대 김한수 행정관을 소환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연설문이 담긴 태블릿 PC를 개통한 인물입니다. 김 행정관은 검찰에서 태블릿 PC를 2012년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을 수행하던 고 이춘상 보좌관에게 넘겼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그동안 조사 결과 김 행정관의 진술은 거짓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 행정관이 태블릿 PC를 구입해 개통한 시기는 2012년 6월 22일. 검찰은 김 행정관이 태블릿 PC를 구입한 시기에 주목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6월 23일이 최순실 씨의 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태블릿 PC를 처음 사용한 사람도 최 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사이 고 이춘상 보좌관이 사용한 흔적은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태블릿 PC는 김한수 행정관이 최순실 씨에게 건넨 생일 선물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검찰이 내린 잠정 결론입니다. 태블릿 PC의 존재가 알려지고 국정농단 파문이 확산되자 김 행정관이 수사에 혼란을 주려고 고인이 된 이춘상 보좌관을 끌어들여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태블릿 PC가 최순실 씨의 것이라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최 씨는 여전히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어쨌든 김한수 행정관은 검찰과 특검과 재판에서 자기는 이춘상 보좌관에게 줬다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그러면 그 이춘상 보좌관에게 준 태블릿 PC가 조진욱 전 행정관이 쓰고 그걸 김철균 SNS 본부장이 관리하면서 신혜원 씨에게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말고 또 있다 그러면은 SNS 팀 내에서 다른 태블릿 PC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는 거예요. 이거 한 대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자꾸 태블릿 PC를 막 새끼를 치는데 정도껏 하세요, 정도껏. 자, 이 정도 됐으면요. 손석희, JTBC 그 기자들, 심수미, 김필준, 손용석 다 자수하세요. 그래도 처벌이나 좀 더 감면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순환 전 검찰총장, 이영렬 특검 지금 중앙지검장 다 자수하십시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또 태블릿 PC 4개, 5개, 6개 만들어 봐야 2012년 6월 22일에 김한수가 개통한 태블릿 PC 없으면은 1000대를 만들어도 끝난 거니까 이쯤 해서 끝냅시다. 그리고 이 태블릿 PC로 탄핵이 조작되었기 때문에 법원 당장 검찰의 구속영장을 바로 기각시키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드러났는데도 또 구속을 시킨다?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겁니다. 감사합니다.